지난 2010년 지주회장과 은행장의 치열했던 권력 다툼, 신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경영권을 둘러싸고 수뇌부가 한 채 양보 없는 싸움을 벌였고 결국 서열 1, 2, 3위가 모두 사퇴하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융지주회장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태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수뇌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신한금융그룹에서 왜 이런 수뇌부 갈등이 되풀이되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말 인사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지난해 말 계열사 수장들을 대폭 물갈이한 신한금융그룹도 예외가 아닌데요. 제2의 신한 사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뇌부 갈등설, 왜 불거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손수호 기자. 네.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말 예년보다 빨리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파격적이었어요. 신한금융이 내세운 조기 인사 배경은 세대 교체를 통한 조직 쇄신이었습니다. 네. 이번 인사에서 조용병 회장은 자회사 11곳 중에서요. 신한은행을 포함한 7곳의 CEO를 교체했고 이 새로 선임된 CEO들은 외부 영입 인사를 제외하면 모두 50대의 젊은 피였습니다. 네. 2001년 지주회사 출범 이후에 최대 폭의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안팎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또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분위기 전환도 노린 대규모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 조용병 회장 자신이 지금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번에 조기에 교체된 위성호 행장 역시 재수사가 진행되는 이른바 남산 비리에 연루돼서 조직 안정과 또 친정체제 구축이 필요했다는 점도 조기 인사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대 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그룹 2인자인 위성호 행장을 물러나게 한 것은 정말 예상 밖입니다. 자, 박효준 기자. 위 행장 역시 이번 인사에 대해서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신한은행자 임기는 2년 임기에 1년 연임을 더해서 총 3년인데요. 네. 이 위성호 행장은 올해 3월까지 임기를 마친 후에 이번에 1년 연임이 무산이 된 건데요. 네. 사실 그동안 거둔 실적에 비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 위 행장은 재임 중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지난해 5월 이 신한은행이 무려 103년 동안 서울시 금고를 지켜왔던 우리은행을 제치고 새로운 금고지기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1등 공신은 이 행장이었던 위성호 은행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조기 퇴출된 이번 인사의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위 행장은 좀 불만 섞인 표현들을 했는데요. 발언 내용을 좀 보면 이 전격 교체된 이유가 의문이다. 또 시기도 그렇고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다. 또 이번에 회장 후보군이 총 5명이었는데 이 중에 4명이 퇴출됐다면서 이번 인사 조치에 좀 날을 세운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용병 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라이벌인 위성호 행장을 물러나게 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인사 불만을 드러낸 위성호 행장은 사실 이제 2016년에요. 지주회장직을 놓고 조용병 회장과 경쟁을 했었습니다. 네. 2017년 지주회장 자리에 오른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가 되는데요. 예.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자신이 연임에 어떻게 보면 가장 껄끄러운 경쟁자가 위행장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겠죠. 예. 또한 이 5개 주요 자회사 최고 경영자들 회장 후보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대 교체를 이유로 위행장을 비롯한 기존 인사들을 대거 교체한 것은 새 인물을 발탁해서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의 연임에도 유리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 차도살인, 즉 자신의 연임을 위해서 과거 신한 사태를 이용했다는 건데 관련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조용병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신한 사태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도살인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저도 받아요. 위성호 행장뿐만 아니라 신한 사태와 관련돼서 수사 거부된 계열사 사장들을 전원 물갈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채용 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과정에서 궁색한 지경을 모면하는 길들이 첫 번째는 신한 사태와 결별로 도난 자기의 정통성 회복, 두 번째 이 물갈이를 통해서 자기 친정 체제 구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도살이라는 말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사실 신한지주는 태생이 그래서인지 제일교포 주주들의 입김이 상당한데요. 자, 박 기자. 그래서 이번 조기 인사단행도 제일교포 주주들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조 회장이 주도한 이번 인사는 이 신한금융지주 지분을 10에서 15% 정도 보유한
주요 주주인 이들 이 제일교포들이 이 검찰 수사로 인한 외풍을 우려해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신한은행의 설립을 주도한 이 제일교포 주주들은 의사결정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2010년 신한 사태 때에도 이 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 그리고 이백순 전 행장이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서 주주들을 직접 만났을 정도였는데요. 이번 자회사 사장단 인사는 이 자회사 경영위원회 이 자경위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됐는데 이사회 내외 사회이사가 10명이 있는데 이 중 4명이 제일교포입니다. 네. 이 진옥동 후임 행장은 신한은행 근무 32년 중에서 10여 년을 일본에서 보낸 대표적인 일본 통이고요. 이래서 이 제일동포 주주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 인사에서 랑찬 전 회장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도 제일동포들하고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인사가 조 회장이 그 연임을 겨냥한 것이고 라웅찬 전 회장 라인을 몰아내기 위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 조 회장의 입장은 뭡니까? 네, 조용병 회장은 이번에 물러난 분들은 차기 회장 선임 때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번 인사가 자신의 연임용 포석이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위성호 행장 등 회장 후보군들은 현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같은 사람들이 경영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이러면은 이번에 이제 일종의 숙청당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예비 후보군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현직들이 승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것 자체가 자기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잠시 언급한 이번 조기 인사 배경으로 거론된 검찰 수사가 위성호 행장의 연임에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박 기자, 예. 그 위 행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뭡니까? 네, 위성호 행장은 이른바 이 남산 3억 원 관련해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2008년 당시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랑찬 회장 지시로 이 남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이 3억 원을 이상등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인데요. 예. 이 당시 지주사 공보 담당 부사장이었던 이 위 행장이 이 사건 관련해서 사실 은폐와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 행장이 이 행장으로 내정되기 직전에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는데요. 네. 최근에는 검찰 이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이 검찰 측에 다시 수사해라 이렇게 재수사를 권고를 하면서 연임에 걸림돌이 됐다라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위성호 행장은 2017년 행장 선임 직전에 이미 지주와 은행 내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일이라면서 이번 연임 무상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 조 회장 역시도 그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로 인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장 교체를 단행했다는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검찰 수사가 인적 쇄신이라는 이번 인사의 배경이라면은 네. 사실 조용병 회장도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 조 회장은 행장 시절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예.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특혜를 줬고 남녀 성비를 조정했다는 혐의를 조용병 회장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랑찬 전 회장의 이 조카 손자를 불법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건도 이 건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조 회장 본인도 쇄신 대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파격 인사가 신한금융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계파 갈등 해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바늘을 좀 되돌려 볼까요? 신한금융의 흑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신한 사태. 왜 발생했던 겁니까? 네, 국내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신한 사태였죠. 네. 이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에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 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또 이백순 신한은행장이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이 950억 원에 달하는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라 회장의 사연임을 앞두고 신상훈 사장이
그룹 내에 2인자로 부상한 상태였고 라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이백순 회장에게 회장 자리를 넘겨주기 위한 모의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주주들이 라 회장과 이 회장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를 해서 신한금융 결국 1, 2, 3인자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그룹 전체가 4분 오열됐고요. 결국 1, 2, 3인자 모두 퇴진하는 승자 없는 싸움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예. 지금도 신한금융 역사에서 가장 아픈 악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억합니다만 수뇌부 서열 1, 2, 3위의 퇴진으로 조직이 휘청거렸는데요. 자, 박효준 기자. 예. 신한 사태가 남겼던 상처와 파장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 수뇌부 권력 다툼으로 시작된 신한 사태가 조직에 끼친 그런 상처는 엄청났는데요. 네. 이 오랫동안 조직이 분열되면서 결과적으로 KB금융지주한테 1위 자리를 내줬고요. 이 랑찬 전 회장은 차명계좌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2010년 10월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로부터는 이 차명계좌 운용 혐의로 업무집행정지 3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고요. 이 2010년 9월에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가 됐던 신상훈 전 사장 같은 경우에 역시 회사를 떠났는데 이 법원 판결 과정에서 대부분 무죄가 입증이 돼서 명예를 회복을 했습니다. 예. 이 반면 2010년도에 같은 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던 이백순 전 행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 권고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사태 발생 9년째를 맞았지만 또다시 이 검찰 수사라든지 또 계파 갈등 등으로 그 파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신한 사태 수습을 위해서 한동 회장이 2대 지주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자, 한동 회장이 고질병으로 지적되어 왔던 그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을 대폭 정비했었죠. 네, 우선 이제 랑찬 회장처럼 1인 그 장기 집권 체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요. 회장 임기를 만 70세로 제한하는 이른바 만 70세 퇴진 룰이라는 거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네. 임기 중에도 이제 만 70세가 되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아울러서요, 회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지주 산하의 자회사 전현직 최고 경영자들을 회장 후보군에 포함시켜서 경쟁을 거쳐서 회장으로 뽑는 이런 승계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특징입니다. 네. 이런 내부 발탁 시스템 덕분에 신한은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서는 낙하산 인사나 외풍이 적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장 임기의 횟수 제한이 없는 데다가 또 회추위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 또 이 최대 주주 그룹인 일본 주주들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점은 한기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조영범 회장이 취임할 때 그 2인자인 위성호 은행장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사로 갈등설이 표면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6년 회장 그 선임 당시에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었고 위 회장은 신한카드 사장이었습니다. 예. 회장 경합을 벌였는데 위 회장이 막판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조 회장이 회장직으로 선임된 것이죠. 예. 하지만 당시에는 두 사람이 회장과 은행장으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일종의 합의를 받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이지만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조 회장이 위 회장을 조기에 교체하고 위 회장이 여기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회장직을 두고 잠재됐던 갈등이 표면화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사로 라운찬 전 회장 라인 정리에 함께 그 고질적인 병폐인 계파 갈등은 물론이고 신한 사태 후유증을 일단락했다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 조 회장의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이 위성호 행장은 신한 사태 당시에 지주에서 홍보와 대외 부문을 총괄했던 부사장으로서 랑찬 회장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또 이번에 퇴출된 이 김영진 신한금융투자 사장도 남산 3억 원 사건에 연루돼서 검찰의 재수사 대상자이기도 하고요. 나머지 두 명도 랑찬 라인인데 조 회장이 이번 인사로 계파 갈등과 또 과거 신한 사태가 조직에 미칠 파장을 조기에 막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의 일들이 아직도 매듭이 안 돼서 그 조직 안에서의 불안정한 요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해결점이 있었다. 과거에 저 한 회장이나 그 분들은 이제 나 회장이라는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분들이에요. 이제 이 조용병 회장인 경우에는 중도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치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박 기자. 예. 하지만 조 회장이 계파 갈등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또 다른 계파 갈등의 재현이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3월이면 조용병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요. 네. 사실 내년 1월부터는 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조용병 회장이 연임에 도전을 한다면 이 조용병 회장 중심의 새로운 계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제외된 위성우 행장 등 소위 랑찬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회장 후보군과 이 양측 간의 계파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낭찬 전 회장의 라인이 굉장히 뿌리 깊게 그 신한은행에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뭐 이번에 뭐 운명을 갖다가 쳐낸다고 해가지고 그 낭찬 전 회장의 어떤 그 라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또 완전히 다 쳐낼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네. 그 은행장에서 쫓겨났다고 노골적으로 반발했던 위성호 행장이 돌연 불만을 거뒀단 말입니다. 네. 자, 이런 행보는 차기 지주회장을 노린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위 행장이 공개적으로는 인사방침에 이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는 정작 자신의 교체에 대한 인사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죠. 네. 여기에는 이제 1년 뒤 있을 회장 인선에 자신도 후보로서 도전할 수 있다라는 포석이 깔려 있고요. 네. 또 이를 두고 조 회장 혹은 주요 주주들과 교감 내지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계파, 파벌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명분 없는 계파 갈등은 조직의 안정을 해칠 뿐입니다. 금융권 수뇌부 갈등을 막을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 사태를 통해 인사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번에 또 재현됐는데요. 자, 손수호 기자. 네. 신한금융에서 유독 이런 식의 경영진과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은 신한금융만의 지배 구조 때문이라는 게 이제 업계 분석인데요. 네. 10에서 15% 정도의 이 지분을 일본 제일교포들이 보유하고 있고 또 이사회 이사진에도 제일교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 경영진 인사 때 일본 주주들의 소위 입김이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파벌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대주주와 의 낙점만 받으면 지주 회장이 되는 이 권력 구도가 보다 보니까 서로가 회장이 되기 위한 그 길들 속에서 올동주도 하지만 올동주를 벗어나서 암투가 벌어지는 배경이라고 보는데요. 또한 인사에 대한 경영진들의 문화라든지 가치관이 아직 과거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신한 사태 이후에 인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부에 보이지 않는 줄 세우기 또 자기 사람 챙기기 식의 관습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국내 금융권에서의 계파 갈등은 신한지뿐만이 아닙니다. KB금융도 그렇고 많았는데요. 자, 금융권의 이런 계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2010년 신한 사태라든지 2014년 KB금융 사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면요. 예. 지주와 은행 간 또 최고 경영자들 사이에서 인사라든지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지주 회장이 오랜 기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사유화한다거나 또 정권에 따라서 낙하산 인사도 이뤄진 이런 관행 등이 모두 합쳐져서 계파 갈등의 씨앗이 된다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관행을 견제하고 막아야 할 이사회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어떤 시스템의 미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네. 신한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그룹들의 지배구조 개선, 또 CEO 인선 프로그램 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네. 그룹들 역시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스템 정비에 나섰고요. 그래서 CEO 추천위원회가 상설기구화된다라든지 연령 제한이나 또 이사회 내에 사회이사 비중을 과반 이상 두게 하는 등의 개혁 조치들이 나왔고 또 이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주사 회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자, 박 기자. 예. 그 조영구 회장이 이번에 그 지주사 회장 인사 권한을 줄였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수뇌부 갈등 줄어들겠습니까? 네, 이 금융지주 아래에 이 자회사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이 자경위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네. 이 자회사 대표와 임원의 인사권을 갖는 조직인데 이 자경위에는 이 조용병 회장과 사회이사 4명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사실 회장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신한금융지주는 이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사실상 전체 임원에서 부사장포와 부행장보 이상으로 줄였는데요. 하지만 회장이 이 임원 인사권을 일부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회장과 행장 간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들 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은행의 비중이 너무 크게 돼 있는 금융 지주회사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은행의 대표와 지주회사의 대표 간에 생길 수 있는 알력은 금방 해결되기 어려운 면이 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최대한 이 둘 사이에 그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고 부딪힐 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서 언급된 것처럼 그 지주사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 수뇌부의 갈등을 줄이려면 지주와 자회사 간의 역할 분담 외에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사회와 또 이사회 내의 어떤 CEO 추천 외에 독립성이라든지 또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사실 신한 사태 이후에 금융당국의 압박, 금융사들의 자체적인 개혁 노력으로 인해서 외견상 시스템은 성공적인 개혁 작업을 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이제는 금융사들이 시스템에 맞춰서 건전한 경쟁, 또 상호 견제를 받아들이는 등의 어떤 내부의 인사 문화, 가치관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되려면 은행장을 거쳐야 합니다. 은행장이라는 현역 프리미엄이 지주회장으로 가는 가장 큰 메리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조영경 회장이 현직 은행장 퇴출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 자칫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차기 지주회장으로 유력한 유성훈 행장은 4년 전 당시 차기 은행장 자리를 놓고서부터 조영구 회장과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인 신한금융지주의 내부 갈등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금융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책임성 때문이라는 말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 안전성을 훼손하는 신한지주의 수뇌부 갈등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